안녕하세요, 부규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클라우드 많이 쓰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아마 이 방송을 꼭 보시고 클라우드를 본격적으로 꼭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USB 메모리나 외장하드 같은 경우는 분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장났을 때 고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보안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 강력한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클라우드 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에 오프라인으로 저장하는 거는 클라우드라고 하지 않죠. 예를 들면은 예전에 웹하드라든가 지금의 구글 드라이브 이런 것들이 이제 클라우드인데, 가장 쉽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바로 이메일입니다. 자, 이메일은 집에서 확인하셔도 똑같고 사무실이나 혹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그리고 컴퓨터에서 확인해도 항상 동일한 이메일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이메일을 서비스하고 있는 회사의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바로 요거를 우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데, 예전에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뭔가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었다면, 지금 클라우드들은 약간 스트리밍처럼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우리가 클라우드에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필요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많이 진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구글 드라이브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국내에도 클라우드 서비스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사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 거기서 주는 클라우드의 무료 용량은 50기가에서 30기가바이트까지 주지만, 구글 드라이브는 15기가바이트를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그 클라우드에 비해서는 용량이 좀 적은 편이지만, 구글 드라이브를 제가 추천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은 굉장히 안정적이다. 구글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백업 서버를 구축해 놨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장점, 그게 첫 번째 구글 드라이브의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구글 드라이브에 우리가 파일이나 혹은 여러 가지 그런 형태의 자료들을 업로드했을 때 PC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처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과 여러 자료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혹은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운로드해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글 드라이브에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MS의 오피스처럼 오피스 프로그램과 유사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피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또 오피스가 나오기 때문에, 오피스 프로그램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 또 구매를 해야 되는 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웹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서 언제든지 무료로 오피스 프로그램과 유사한 구글 드라이브만의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자, 이 오피스 프로그램과 유사한 구글에 있는 서비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서 도구, 그 다음에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문서 같은 경우는 MS 오피스의 이제 워드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는 엑셀,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은 파워포인트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외부에 있는 혹은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면 용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5기가바이트까지 무료로 쓰다가 넘어가면은 용량에 대한 요금제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에서 문서를 만들게 되면
용량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쉽게 표현하자면 용량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문서를 만들어서 구글 드라이브에서 저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기존의 오피스 프로그램 파일을 업로드했을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엑셀 파일 같은 경우는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변환이 되고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변환이 되게 되면 원본도 남아있지만 변환된 파일은 구글 드라이브의 문서이기 때문에 용량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환한 문서는 무제한으로 또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이것 때문에 구글 드라이브를 쓰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구글 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검색을 많이 떠오르실 텐데요.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검색이 매우 강력한 기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구글 드라이브 검색창에서 단어를 검색하면 그 단어가 들어간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들을 검색해서 가장 유사한 파일들을 상단에 띄워주는,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구글 드라이브에서 검색을 할 수 있는데, 파일의 제목에 있는 거를 찾는 거는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파일 속에 있는 텍스트까지도 찾아줍니다. 그런 강력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파일 관리나 폴더 관리하기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처음에는 폴더를 이렇게 잘 나눠놨다가 파일이 많아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사실 내가 이 파일을 어디다 저장했는지, 내가 파일을 저장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게 되는데,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정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냥 원하는 곳이 아니고 아무데나 그냥 저장을 해놓고 언제든지 내가 쓸 때마다 검색해서 찾아서 쓸 수 있는 디지털의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를 쓰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진정한 스마트 워커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구글 드라이브에 대한 메뉴 기능 설명과 파일 업로드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변환하는 방법, 검색하고, 그 다음에 기타 또 구글 드라이브의 기능들을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